자, 이번에는 컴퓨터와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글자 단위로 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숫자 단위로 숫자로 그 다루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 가위는 1이라고 하고요. 바위는 2, 보는 3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1에서 3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1, 2, 3이랑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 랜덤하게 뽑아온 1, 2, 3을 비교를 해서 누가 이겼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구현에 들어가겠습니다.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받은 것은 문자 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이 나오고요. 2를 입력하면 1이 출력되고 2를 입력하면 2가 출력되고 3을 입력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9로 잘 출력이 되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1, 2, 3 중에 하나만 그 입력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9를 입력하면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아니고 제가 Q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Q를 입력했더니 여기 int Q라는 문자열을 int로 바꿔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value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invalid return for int 10진수에서 10진수에는 Q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입력 체크를 할 때 여기 int에 이 문자열을 주기 전에 이미 이 문자열이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잘못 입력하면은 다시 반복을. 자, 여기 일단은 조건을 따져 볼까요? 만약 입력한 것이 1, 2, 3만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입력받은 것이 1도 아니고 그리고 입력받은 것이 문자열 1도 아니고요. 입력받은 것이 문자열 2도 아니고 문자열 3도 아니라면 잘못 입력한 거죠. 자, 그리고 잘못 입력했으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복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반복을 해주는데 이 반복을 게임을 계속 운영하는 반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잘못 입력하면은 컨티뉴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를 입력해 볼게요. 네, 잘못 입력해서 다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출 수가 없네요. 네,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숫자는 1, 2, 3 아니면은 잘못되는 걸로 했으니까 9를 눌렀을 때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못 입력한 거로 나오죠. 컨트롤 C. 자, 그럼 여기까지 구현하면 1, 2, 3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반복되도록 브레이크를 좀 걸어 두겠습니다. 반복문을 못 빠져나오니까요. 코딩하는 중에는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도 1에서 3 사이의 값을 임의로 뽑아 와야 되죠. 그러려면 랜덤이 필요하네요. 랜덤이 필요하고 랜덤에 rand int 1에서 3 사이의 값을 뽑아 옵니다. 자, 그런데 뽑아온 숫자를 1, 2, 3, 3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숫자 1일 때는 가위를 출력하고 2일 때는 바위, 3일 때는 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만약 u가 1이라면 프린트 가위 자, 이제 이 u라는 것은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으니까 else if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위 물론 여기는 else만 해도 되죠. else만 해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요. 컴퓨터도 뭘 선택했는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자,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저는 가위를 선택을 했고요. 컴퓨터도 가위를 냈다고 합니다. 자, 바위를 해보면요. 네, 바위를 냈고 이번에 컴퓨터는 볼을 냈다고 합니다. 3을 선택하면 볼을 냈고 컴퓨터도 볼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이겼는지를 판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면서 여기 당신이랑 컴퓨터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두는 게 좀 편리하겠죠. 자,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df 글자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바꿀게요. 함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어떤 번호를 문자열로 락으로 줄지
보자기로 할지 가위로 할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번호를 넘겨줘야 되죠. 자, 그럼 번호가 1일 때는 가위 번호가 2일 때는 바위를 넘겨주고요. 마지막으로 번호가 3일 때는 볼을 넘겨주는 이러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번호를 가지고 가서 문자열을 남겨주는 거죠. 문자를 남겨줍니다. 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번호를 출력하고요. 컴퓨터도 글자를 출력해 봅니다. 여기까지 또 실행해 볼게요. 자, 가위를 내면은 1 가위를 냈고 2 바위를 냈습니다. 컴퓨터는 바위를 냈네요. 자, 나는 바위를 냈고 이 경우에 컴퓨터는 볼을 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요. 3인 경우에는 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당신은 그다음에 컴퓨터도 선택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컴퓨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위바위보를 출력하고요. 컴퓨터가 선택한 가위바위보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제 할 것은 판정을 내리면 되겠네요. 자, 판정을 내려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정을 내려주는 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 판정을 내려주는데 만약 당신이 이기면 1을 남기고 비기면 0을 남기고 지면 마이너스 1을 남기는 자,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whowin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거냐? 컴퓨터랑 당신이랑 유랑 컴퓨터랑 넣어줬을 때 자, 승자를 이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직 whowin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코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만약 위너가 이제 숫자죠. 만약 위너가 0이라면은 이제 빅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장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만약 1이라면 이긴 거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경우죠. 자, 이렇게 코딩합니다. 한 줄을 좀 보기 좋게 띄웠고요. 자, 승패에 대한 문자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who win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죠. who win. 자, who win을 좀 구현할 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건을 좀 따져 보겠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머가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주석으로 처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점 3개를 찍고 점 3개를 찍으면 그 사이에는 주석이 됩니다. 자, 비기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비기는 경우라면 두 숫자가 같은 경우죠. 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비기입니다. 자, 당신이 이기는 경우는 당신이 1을 눌렀다면 이거는 가위죠. 자, 1을 눌렀을 때 컴퓨터가 가위일 때 가위바위보를 내야 되죠. 보를 내야 됩니다. 보를 내야 되고 그때는 3이고요. 당신이 이 바위를 눌렀다면 컴퓨터는 바위니까 가위를 내야 되죠. 가위를 내야 되니까 1이어야 되고요. 당신이 3이라면 보라면 컴퓨터는 보일 때는 주먹을 내야 되죠. 네. 바위를 눌러야 됩니다. 2를 눌러야 됩니다. 자, 당신이 이기는 경우가 비기는 경우도 아니고 당신이 이기는 경우도 아니라면 당신이 진 경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다. 자, 이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U랑 컴퓨터랑 똑같으면 비기는 경우니까 0을 리턴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 너가 1이고 컴퓨터가 3이면 당신이 이기는 경우죠. 또 너가 2이고 컴퓨터가 1인 경우에도 사람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U가 3이고 컴퓨터가 2인 경우도 사람이 이기는 경우죠. 자, 됐죠? 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잘 동작 이기고 진 거에 대한 처리가 잘 됐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석 처리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네, 자세히 안 봐가지고 컴퓨터가 이런 경우 U가 2고 컴퓨터가 1인 경우 네, 여기가 틀렸네요. 3, 1, 2 네, 가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보가 됐습니다. 가위고 보니까 이겼고요. 바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위고 가위니까 또 이겼습니다. 3을 보를 선택해 볼게요. 네, 보를 선택했는데 컴퓨터는 가위를 선택했습니다. 졌습니다. 자, 잘 동작을 하죠. 자, 이 게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데 계속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그만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멈추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자, 일단 한 줄을 좀 띄우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자, 그럼 대답은 yes로 하거나 또는 no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이스는 자, 이때는 Y 아니면은 M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질문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도 while 문을 쓰겠습니다. 자, while 문을 쓰게 되면은 올바르게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입력을 하면은 이 while 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만약 초이스를 n으로 하거나 또는 초이스를 소문자 n도 허용해 줍시다. 여러분 뭘 누를지 모르니까. 또는 초이스를 yes로 하거나 또는 초이스를 소문자 y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입력을 한 거고, 나머지는 그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while 문을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 while 문을 끝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 반복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
초이스가 n이었거나 또는 스몰 n이었으면 브레이크를 걸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는 요 while문을 끝내기 위한 것이고, 이 브레이크는 이 전체 반복하는 이 while을 끝내기 위한 명령이 됩니다. 자, 만약에 브레이크였다면 프로그램을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또 틀린 부분이 있네요. 예, 이런 데도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아마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는 가위를 냈고 컴퓨터는 바위를 냈고요. 가위 바위 졌습니다. 자, 계속 하려면 Y를 누르고요. 자, 가위바위보. 이번에 또 가위를 눌러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또 졌고요. 계속 가위를 내보겠습니다. 예, 비겼습니다. 한번 이기기 쉽지 않네요. 가위 또 내보겠습니다. 드디어 한번 이겼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냈습니다. 바위를 냈더니 컴퓨터도 바위를 내서 비겼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노. 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쓰는 방법도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쓰는데 조건을 다중으로 따지는 거죠. 여기서는 OR을 썼었고요. 이쪽에서는 또 AND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if, else도 쓰고 if, else if도 이렇게 썼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의 규칙을 좀 바꿉니다. 3번 연속 이기면 게임을 종료하고 몇 번 만에 이겼는지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연속으로 3번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 5회마다 게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딩에 들어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이 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후 윈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점수를 좀 기록을 해두고요. 연속으로 이기는 횟수를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몇 회 했는지를 또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while문이 2번 쓰였는데요. 게임 전체를 반복하는데 while문이 쓰였고, 또 이 안쪽에서 종료를 위해서 키보드 입력받는 부분에서 또 while문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벗어나는 방법이 이것도 브레이크고 또 바깥쪽에 있는 while문도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브레이크가 누구를 멈추는 건지 이 전체 코드를 찬찬히 따져보기 전에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을 반복하고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게임이 이건 불리안이라는 뜻이고요. true, false를 가지는 녀석을 불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앞에 B를 붙여놓으면은 이 변수는 true, false를 가지는 변수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false라고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을 true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오버되지 않았다면 반복하시오. 게임이 지금 false인데 not을 붙이면은 얘가 전체가 true가 되죠. 나중에 게임을 종료하고 싶을 때 이 변수에다가 true를 넣게 되면 이 true의 not은 false니까 이 while문을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 게임 오버에 true를 넣는 곳에서 이제 종료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부분도 그 아래쪽에 yes, no를 선택하는 부분처럼 별도의 while문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깔끔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continue를 써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자, 밑에서는 while문을 써서 올바른 값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코드를 보는 게 조금 그 일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저 아래쪽과 같이 별도의 while문을 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일단 당신이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게임이 하나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의 횟수를 1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요거를 위에다가 출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왔다는 거는 제대로 입력을 했다는 얘기니까요. 자, 게임 횟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낸 것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낸 것을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이겼는지 판정을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하고요. 위너가 누군지 출력을 하고요. 자, 이제 연속으로 이겼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렇게 하려면 요 위에서 이겼다 졌다를 판정할 때 이긴 경우에는 스코어를 이겼습니다인 경우에는 스코어를 1 증가를 시켜주고요. 만약에 비기거나 지면은 지금까지 누적시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해야 되겠죠. 스코어는 0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스코어를 0으로 리셋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으로 이긴 횟수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연속으로 이긴 횟수가 3번이라면 당신은 자, 몇 게임 만에 연속으로 3번 연속으로 3번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요. 물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이 while문이 끝나긴 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코드가 좀 번거로워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대신에 게임이 오버인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브레이크를 그 이후로 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는 좀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게임을 하고 또 그만둘지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게임즈가 5번을 시행을 했는데요. 관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5번 했는데 5번째라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만약 이미 게임 오버가 true라면 곧바로 게임을 종료하면 되죠. 자, 그래서 not 게임 오버가 아니면서 게임 횟수가 5번이라면 그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yes, or choice. 자, 인풋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choice가 yes이거나 choice가 small y이면은 게임 오버는 true로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뭐 굳이 yes를 누를 때까지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yes가 아니면은 그냥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y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바꾸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요. Score is not defined. 스코어가 define SCORE. 예, 여기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SCORE. 자, 가위를 냈고요. 이겼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바위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비겼습니다. 리셋됐고요. 졌습니다. 게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NO. 가위를 내보고요. 또 가위를 내겠습니다. 또 가위를 내겠습니다. 이겼죠? 이번에는 바위를 내보겠습니다. 리셋됐죠? 바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위, 바위, 가위, 가위, 바위.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노 포기를 눌렀습니다. 예, 종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3번 연속으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번 만에 성공하는지도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보. 이번에는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연속으로 3번 이겼습니다.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 문자열을 바꿔주는 부분에서 이런 걸 썼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번거롭습니다. 다음번에 튜플이라는 걸 배우면 다음과 같이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아, 튜플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요. 값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괄호를 썼습니다. 자, 이를 쓰면 좀 편리해지는데요. 그러면 얘 대신에 자, 근데 u는 1, 2, 3부터 하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굳이 요 함수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거 틀린 부분이 저 여기 보면 tuple object is not callable. 자, 이 말은 제가 뭘 실수했냐면 여기는 함수는 이렇게 갈로를 써주는데 저 녀석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첨자를 입력하는 대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네, 잘 동작을 하죠.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가위바위보로 이제 문자열로 바꿔주는 녀석이었고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해주는 whoWin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코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좀 따져본 다음에 알고리즘을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몇 번 이겼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스코어 게임즈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냥 true로 해놓고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변수를 하나 두고 true, false를 담는 변수를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잘못 입력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while문으로 별도의 while문으로 구현하는 게 좀 더 나중에 에러를 체크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쭉 했고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거를 안 보고 이렇게 쭉 해볼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